이제 가능성 부관하겠습니다. 부관. 자, 부관은 뭐냐면요. 주된 행위에다가 종된 의사표시 붙인 거예요. 주종 관계입니다. 주된 의사표시에 종된 의사표시를 붙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주된 의사표시를 없애버리잖아요. 그럼 종된 의사표시 당연히 없어집니다. 이거. 자, 이렇게 없어지는 건데, 자, 제가 이 용어를 잊어버렸어요. 이게 뭔지를. 자, 그래서 부관. 자, 부관의 적법성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여기 보면, 넘겨보면 부관의 가능성 있죠. 부관, 부가의 가능성. 3점짜리입니다. 3점짜리. 위에 있는 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자, 부관의 가능성. 그 다음에 비조합이 부관에 대해서만 다툴 수 있느냐. 자, 부관에 대해서만 다툰다. 이 말은 뭐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독립쟁송 가능성입니다. 자, 독립쟁송 가능성이라는 말은 소장에다가 부가만 취소한다라고 쓸 수 있냐의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들 뭐 일부 취소 뭐 이런 거 뭐 진정 부진 이런 거 배우시잖아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거죠. 판례가 중요합니다.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조합설의 인가 신청을 받은 관할 A시장이 동의 요건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1개월 내에 동의 요건을 충족하여 다시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부관으로 했어요. 다시 제출하라. 근데 조건이 뭐냐면 1개월 내에 동의 요건을 충족하라가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건인데 이 조건이 강학상 조기철 부수법 이 부관에 어디에 해당하냐면 부관의 종류 중에 이게 그래서 이래서 이제 그래서 조합설 인가 처분을 했다면 그러한 부관의 가능성과 B 조합이 부관에 대해서만 다툴 수 있는 관련 첫째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이 문제되고요. 그다음에 이법성은 뭐예요? 부관 부가의 가능성입니다. 즉 가능성을 따졌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요. 부관의 이법성에는 두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능성과 적법성. 가능성과 적법성이 있어요. 근데 이건 옛날에 되게 중요했는데 지금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행정기본법 10몇 조죠 부관이? 17조? 17조인가? 17조쯤에 있을까 아마 거기에 있어가지고 끝났어요. 그냥 끝났어요. 17조에 있어서 17조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부관 문제가 그렇게 각광받는 건 아닙니다. 옛날에 정말 부관 문제는 미친 듯이 났어요. 시작도 없는 문제였는데 이거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이 독립쟁송 가능성. 이 독립이란 말을 왜 쓰는지 가르쳐 드렸죠. 일부란 말 안 쓰고. 자, 일부는 뭐냐면 외형상 하나의 처분일 때 일부예요. 외형상 하나, 즉 의사표시가 하나로 이루어져 있으면 일부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두 개로 있으면 독립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판례는 부담의 독립 취소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가학상 부진정 일부 취소 형태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부담 외의 나머지 부관의 독립 취소 가능성을 부정한다. 이거 나오면 게임 끝이에요, 그냥. 이걸로 이미 이제 점수를 다 얻었고 그렇다면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과 관련해서 이게 여기 이미 나왔잖아요. 부담이냐 이게 부담이냐 부담이 나머지 부관이냐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1개월 내 동의 요건을 충족하여 다시 동의서를 제출하라 라는 이런 부관이 조건인지 부담인지 문제된다. 다 조건으로 해요. 뭐뭘 조건으로 이렇게 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조건에는 각상 부관의 일종인 조건도 있고 그 다음에 부담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철회권 유보도 있어요. 철회권 조건이랑 맞서게. 자, 그래서 1개월 내에 동의 요건을 충족하여 다시 동의서 제출한 부관이 조건이냐 부담이냐. 자, 요거 외우시면 되죠. 요거 첫 번째, 자 조건인지 부담인지는 행정청의 객관적 의사가 중요하다. 이 객관적 의사가 뭔지 아시나요? 객관적 의사는요, 문서에 쓰여져 있는 문헌을 가리킵니다. 처분 문서에 쓰여져 있는 문구 그 자체를 객관적 의사라 합니다. 그런데 객관적 의사는 대부분 불분명합니다. 당연합니다.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불분명해요. 그래서 부담부 행정행위인지 해제조건부 행정행위인지를 따질 때 부담부 행정행위는 부담을 불이행하더라도 별도로 처리를 하지 않는 한 당연히 효력이 소멸하지 않아.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건 뭐예요? 주된 의사표시 말입니다. 주된 행위. 주된 의사표시입니다. 주된 의사표시는 다 뭐예요? 수익적 행정행위입니다. 수익적 처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익적 처분이 별도로 처리를 하지 않는 한 효력이 소멸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담의 불이행이 철의 사유입니다. 철의 사유. 근데 해제조건부 행정행위는 조건이 성취돼 버리면 행정행위, 즉 주된, 여기 주된입니다. 주된자 빠졌습니다. 제가 참 불확실하게 써놨네. 주된 제가 써놓고 주된 행정 효력이 당연히 소멸합니다. 당연히 소멸해요. 그러면 자, 이 침해 있죠. 최소 침해 원칙상의 최소 침해가 상대방을 향한 침해가 아닙니다. 주된 행정행위를 향한 침해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 부담은 불이행하더라도 주된 의사표시인 수익적 처분에 영향이 없습니다. 철회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나 해제조건부 행정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수익적 처분이 없어져 버려요. 따라서 어느 쪽이 더 최소 침해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최소 침해는 직상 부담으로 봐야 돼요. 그럼 부담을 보면은 또 상대방에게 유리하기까지 합니다. 왜? 수익적 처분이 살아있으므로. 그래서 부담으로 보호할 것이다. 이제 이런 말들이 이해되시죠? 그럼 산행용. 그러면 이거는 부담으로 보는 게 좋겠죠. 근데 조건으로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게 1개월 내에 동의 요건을 충족하여 다시 동의서를 제출하라. 이렇게 해놨어요. 1개월 내에 동의 요건을 충족하여 다시 제출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이 행정청의 객관적 의사는 그 자기 의무, 즉 충족하라는 그 자기 의무를 불이행하면 동의 요건의 하자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동의 요건 미충족으로 조합수인가 처분 효력을 당연히 소멸되게 하려는 거죠. 이거 자체가. 따라서 1개월 내에 동의 요건을 충족하여 다시 동의서를 제출하는 부과는 조건입니다. 조건. 따라서 뭐 못합니까? 독립쟁송이 불가능합니다. 독립쟁송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실제 시험장을 가면요, 이거 부담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문제는 이 판례까지 나와야 돼요. 요 판례까지 나와야 되고, 요걸 부담으로 사안포섭을 해도 점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맨날 제자들 전화 이제 끝나고 시험 끝나고 선생님 답이 틀렸어요. 걱정하지 마. 답 틀린 거 아무 상관없어. 논지의 전개가 어떻게 잘 되는지가 문제야. 그럼 논지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세이가 아니에요. 법률 규정이 나왔고 판례가 제대로 나왔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만 잘하면 된다. 거의 대부분 다 붙었어요. 그렇게 해서.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소를 이제 어떻게 제기해야 돼요? 조건부 조합설의 인가처분 전체에 대해서 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능성이에요. 이건 17조에 17조. 17조의 가능성 1항과 2항을 가르쳐요. 자, 1항에서는요, 이제 재량행위만 붙일 수 있다고 그래요. 재량행위만. 2항에 가면 1항에서 못 붙이는 기속행위라도 법률 규정으로 부관 붙여라 하면 예외적으로 붙일 수 있대요. 요 얘기입니다. 자, 요거 그래서 자, 부관은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에 부과할 수 있고 기속행위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기속행위일지라도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1개월 내에 동의 요건을 충족하여 다시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부관의 부과가 가능하고 관련해서 앞에 있는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기속행위면은 못 붙이고 재량행위면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기속행위 재량행위가 문제가 되죠. 체형 구분은 목특성입니다. 체형 구분은 목특성이요. 자, 아까 그거 조합 설립 인가 처분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 처분이라고 했어요. 인가로서. 자, 물어보겠습니다. 자, 재개발 조합설 인가 처분은요, 설권적 처분입니다.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 처분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설권적 처분은 완벽히 줄였는데 이런 표현은 교수님들 교과서에밖에 안 나와요. 논문에서만. 일명 소위 설권적 처분을 하자 하면서 가로고 가로닫고 하면서 말을 줄였어요. 근데 우리 판례는 줄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 인가인데 그 성질상 자 설권이니까 설권이 형성적 행위 맞습니다. 그럼 형성적 행위면은 자 여기 보면은 이 개별적 성질에서 형성적 행위는 원칙적으로 재량 행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법상 인가처분의 취지가 뭐냐면요. 인가처분 취지가 뭐냐면 인가 신청 시 첨부 서면에 의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한다. 자,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 이 토지 등 소유자가요. 토지를 뺏깁니다. 이거. 토지 등 소유자가 물론 뒤에 돌려받는데 그게 그 토지를 돌려받는 게 아니에요. 그 토지의 가치만큼 돌려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존속보장과 가치보장이 일종의 혼용돼서 이제 있는 셈인데 이렇게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해서 동의 여부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관련자들 사이에 분쟁을 미연에 방지합니다. 왜 그러냐?
동의를 안 해주면 있잖아요. 안 해주면 재개발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쟁이 엄청 발생합니다. 동의했네 안 했네 속았네 어쩌네 하면서. 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뭘 하냐, 여기 중요합니다. 행정청으로 하여금 정비사업 조합설인가 신청 시에 신청한 당시에 제출된 동의서에 의해서만 동의 여부를 심사해라. 제출된 동의서에 의해서만 동의 요건의 충족 여부 심사해라. 왜? 너무 심각하단 말이에요. 이게 땅 뺏기라서. 땅 뺏기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되고요. 그 멀쩡한 국민들의 땅을 뺏는단 말이에요. 물론 아파트로 돌려주긴 하지만.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살고 싶어. 이거. 그래서 이 동의서에 의하여서만 충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동의 여부 확인에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낭비되는 걸 막기 위한 데 있다는 점에서 이건 뭐예요? 기속행위입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안에 들어있는 취지는 뭐냐면 땅을 뺏는 것은 매우 엄격한 요건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 분쟁의 미연의 방지. 두 번째, 행정력의 소모 방지. 두 개 기속행위예요. 소결, 조합설 인가처분 기속행위이다. 그렇다면 이 부관을 부과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이 있냐 했더니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1개월 내에 동의요건을 충족하여 다시 동의서를 제출한 부관의 부과는 가능하지 않다. 자, 기속행위인 조합설 인가처분의 부과대 1개월 내에 동의요건을 충족하여 다시 동의서를 제출한 부관의 효력은 무효죠. 이건 무효죠. 무효가 되겠습니다. 이거 무효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살문 해결. 그래서 효력은 무효다. 다툴 수도 없습니다. 부관에 대해서만 다툴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한계성은 뭐냐면요. 이거는요. 자, 17조 이제 사항이 있습니다. 사항. 그게 이제 원래는 여기가 목사시, 목적적 한계, 사항적 한계, 시간적 한계 이렇게 옛날엔 이론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 행정기본법을 만들면서 이제 그런 이론적인 배경들이 다 이제 사라졌어요. 그 사항적 한계가 부당교부금정치 위반이에요. 그 다음에 시간적 한계가 사후부 간의 문제예요. 17조 사항에. 그 다음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지상물 철거를 위한 비용을 부담한다라는 조건을 붙인 다음에 가백의 도로조명과 기간은 3년으로 하고 도로조명과 허가를 했습니다. 그럼 조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철거를 위한 비용 부담한다라는 조건하고 그 다음에 3년이라는 도로조명 도로조명 허가에 붙어있는 기간이 이제 두 개가 붙어 있어요. 그럼 이 두 개의 법적 성질하고 그 적법한지를 한번 논해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첫째, 항상 첫 번째 뭐예요? 예, 조건의 법적 성질이 조건인지 부담인지 문제되죠. 이 조건이라고 했는데 이게 강학상 조건인지 강학상 부담인지 문제됩니다. 부관 중에. 둘째로는 이 적법성 여부와 관련해서 첫 번째 17조 위반이냐, 두 번째 10조 위반이냐. 10조는 모든 행정작용에 다 검토합니다. 비리원칙. 조건의 법적 성질. 자, 이거 아까 했습니다. 조건인지 이거 행정청의 객관적 의사가 중요하다. 근데 객관적 의사가 불분명하다면 그때는 부담부 행정행위하고 해제 조건부 행정행위 딱 둘로 나누는 거예요. 부담부 행정행위는 부담을 불이행하다가도 별도로 처리를 하지 않는 한 당연히 여기 빠졌어요. 주된 행위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지만 이렇게 주된 행위예요. 그런데 해제 조건부 행정행위는 조건의 성취로 여기도 빠졌어요. 여기도 주된이에요. 여기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므로 최소 치명칙상 상대방이 유리하도록 부담으로 보호할 것이다. 사안의 경우, 자, 갑은 비용이 이 사건 도로 지상에 설치한 지상물 철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 자, 비용 부담입니다. 조건이 부담인지 행정적인 객관적 의사가 불분명하므로 뭐로 봐라? 최소 치명칙상 상대방이 유리하도록 부담으로 보아라. 왜? 도로 조명허가 있죠. 도로 조명이잖아요. 도로 조명은 수익적 처분이잖아요. 수익적 처분은 살려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조건 적법성 17조 1항 2항과 관련해서는 기속행위 재량행위입니다. 그래서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가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항과 관련해서는 이 부당여부금 원칙인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요것만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실 수 있죠. 이거는요. 17조 얘기니까 그냥. 그러니까 별도로 여기서 무슨 뭐 내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17조 1항, 2항, 3항 사항인데 1항과 2항은 부가의 가능성이에요. 즉 재량행위는 가능성, 부가를 부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속행위 때는 부가가 불가능한데 예외적으로 법률 규정이 있으면 가능하다. 이게 부가의 가능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 3항은 사후부가 아니고요. 이 사항이
부간 부가의 한계성. 그래서 한계성. 그래서 여기에 부당기부금 원칙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물론 이제 목적적 관련성 뭐 별게 다 있습니다. 여기 안에도. 그렇다면 이게 기속행위인지 도로주면 기속행위 재량행위인지 여부 체형, 문, 목적성유, 모급한 체제, 형식, 금문원 체제는 공사법 이론 체제, 형식은 성문 형식, 불문 형식 금문원은 그 처분의 근거가 된 문원. 그래서 이게 뭐냐면 2000개의 개별행정법에 들어있는 그 처분 근거 규정인 문헌을 봐봐라. 그때 주어가 처분청이 아니면 불분명하니 어디로 가라?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 개별적 성질은 명령적 행위, 형성적 행위, 준법률의 행정행위. 그걸로도 잘 안 돼. 그럼 유형으로 넘어가라. 유형은 수익적 행위, 침입적 행위. 근데 이것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럼 어디로 간다? 주된 목적과 특성을 하는데 주된 목적은 여기로 가면 무조건 다 재량행위로 빠져나가고 특성에서 뭐가 있어요? 보충성. 특성에 보충성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보충성으로 이제 특성 보충성으로 나가. 원래는 주된 목적으로 가면 다 재량행위로 나가야 되는데 특성인 보충성으로 가버리면요 기속행위로 빠져나가면서 날아가 버립니다. 자, 도로주행 허가는 공물의 특별 사용의 허가죠. 그래서 공물의 특별 사용이니까 이건 뭐예요? 강학상 특허죠. 그거의 허가니까. 그럼 그 행위의 성질상 뭐예요? 형성적 행위죠. 형성적 행위가 뭘로 연결돼요? 원칙적으로 재량행위다. 그래서 행정일보 17조 1항에 의하여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없음에도 조건을 부과할 수가 있죠. 그래서 17조 1항 위반 아닌데 문제는 도로주행 허가의 조건의 부과가 부당결국 원칙 위반이죠. 자, 그래서 부당결국 원칙은 두 개, 목적, 원인적, 목적적 관련성. 이거 가지고 하는데 이거 사안포섭 잘 하셔야 돼요. 여기 사안포섭 보려고 이 시험 문제 내는 거예요. 자, 원인적 관련성과 목적적 관련성을 가지면은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거는 부당결국 금지 원칙이 아니라 그래요. 근데 이걸 가지지 못하면 이게 뭐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즉 부당한 내적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판례가 이거 판례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제 원인적 관련성 있죠. 원인적 관련성이 뭐냐면 주된 행위가 발령되지 않았다면 부간이 부과되지 않았을 텐데 이거 여러분들 형법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거 조건설. 인과관계에서 조건설이잖아요. 그게 바로 원인적 관련성이에요. 나 원인적 관련성은 있잖아요. 어떠한 사업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제가 사례와 답안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근데 판례가 있긴 해요. 고등법원 판례가. 그런 고등법원 판례가 있는데 대법원에서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원인적 관련성이란 주된 행정행위와 부간의 이 부가 사이에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즉, 이프시들 그러니까 만약 없었다면 하지 않았을 텐데 이 관계 있냐는 거예요. 근데 부가는 무조건 주된 행위가 있어야 붙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부종성이라죠, 보통. 있어야 한다는 걸 말하고 그럼 결론은 뭐냐? 목적적 관련성이 다 걸리는 거예요. 부가된 부가는 주된 행정의 근거 법률 및 해당 행정 분야의 내용, 취지, 목적에 따라서 허용되는 특수한 목적만을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사항만 봐볼게요. 도로조명 허가하면서 부가는 부가에 있으니까, 아시죠? 하면서 부가에 있으니까 왜 원인적 관련성이 있죠, 이건. 직접적인 관계가 있죠. 문제는 부담이 도로조명 허가에 따라 허용되는 특수 목적인 공물의 이용 상태 유지를 수행하므로, 그죠? 목적적 관련성도 있어요. 여기 부담, 이거. 그래서 이 부당결국 금지 원칙이 많이 아니다. 이 부당결국 금지 원칙 위반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그 룸살롱을, 지하 3층, 지상 11층에 그 사당동에다가 모텔을 허가를 해줬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밑에서 이제 술 장사하고 이제 2차로 이제 성매매를 하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긴 게 이 강남구청장이 허가를 내주면서 부관을 붙였어요. 야, 그쪽에 서초구청장이구나. 그쪽에 이 주택가 안에 있거든요. 주택가 안에 있으니까 그쪽에 술 마시는 사람들이 이 고급 자동차를 골목에다가 이렇게 주차를 해놔가지고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니 주차 빌딩을 옆에다가 세우면은 내가 내줄게. 그랬더니 그 사장의 그 변호사도 끼고 하니까 일단 받으세요. 일단 받았어요. 받고 나서 이제 부담이잖아요. 그거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거 부담이니까 이 부담 취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이겨버려요. 목적적 관련성이 없어요. 자, 이거는 식품위생법 영역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도로법 영역이에요. 도로교통법.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의 목적과 식품위생법의 목적은 당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목적적 관련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취소되고 그 11층 지하 3층에 그 건물만 올라가 버립니다. 이제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사업구조를 잘 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인적 관련성이 없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안 된 게 또 뭐가 있냐면 아파트 있죠. 아파트 건설허 가처분이 나왔어요. 공동주택단지 건설허 가처분 지금 주택 재건축인데 그때 지금은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우리 때만 하더라도 뭐가 있었느냐 기부 채납으로 학교를 기부 채납했어야 돼요. 아파트를 1000세대가 넘는 대단위 아파트는 반드시 초등학교를 만들어서 기부 채납을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목적적 관련성에 그 부담인데 목적적 관련성에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걸리냐? 건축법하고 그 다음에 교육법하고 충돌해요. 그건 교육법의 목적을 위한 것이지 건축법 목적과 관련이 없다. 그래서 부당결부금 원칙으로 그게 안 되고 심지어 그거 있잖아요. 부당결부 원칙으로 그건 위헌 판결이 받게 돼. 법률이 위헌 판결까지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부담인데 조건 적법하다. 그 다음에 이제 사후부관의 문제. 사후부관은요, 이거는 뭐 딱히 어려운 거 없어요. 이건 이제는 다 저걸로 하니까 행정기본법으로 다 처리하기 때문에 이제 시험지에 나올까 싶긴 해요. 자, 여기서 보면 사후부관이 기본법 13조 3항 위반이야. 이것만 문제돼요. 그러면 법률 규정을 보면 17조 3항이 뭐라 나오냐. 자,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사정이 변경되어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않으면 해당 처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새로 붙이거나 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4개였어요. 4개. 그걸 어떻게 하냐면 명사가 변해서 동사가 됐다. 이렇게 이제 명변동사. 그래서 이거 뭐냐면 명문의 규정이 있을 거, 상대방의 동의가 있을 거, 그 다음에 사실이 심각하게 사정이 변경됐을 거. 여기 있는데 변자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명문의 법률의 근거가 있을 거,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거, 사정이 변경됐을 거 이렇게 있는데 변자만 없어요. 이 변자가 뭐냐면요, 변경 유보예요. 사후부관 변경 유보. 그러니까 사후부관 유보예요. 무슨 얘기냐? 처분청이 그 주된행사 표시를 할 때 나 사후에 부관 붙일게라고 그 변경을 유보하는 거 이제 인정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17조에서. 요것을 써주면 여기서 고득점이에요. 여기서 요거 써주면 변경 유보 어떤 명변동사, 그러니까 명동사밖에 없다.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판례가 옛날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사후부관 있죠. 요거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사후부관을 붙일 정당한 사유가 아까 명변동 있죠. 명문규정 1호하고 2호하고 그 다음에 변경유보 이 세 개는 정당한 사후부관의 사유가 되고 이 3호 이거는요 정당한 사유가 아니에요. 이 정책적 사유에 불과하다고 그래요. 이런 말들도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다. 이 법이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리걸 마인드예요. 법이 만들어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럼 사후부관을 부과할 수 있던 법률 근거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갑의 동의도 보이냐? 동의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그런 사정 변경이 있냐? 사후의 사정의 변경은 그것도 보이지가 않는다. 그러니 위반은 17조 3항 위반이다. 설문 해결.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났죠. 이 판례는 뭐라고 했냐면 17조 3항이 제정되기 전에도 명변동사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변경이 미리 유보. 변경 미리 유보가 뭐냐면 내가 사후부관 붙일 거야. 처분청이 미리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문서화했다는 거예요. 주된 행정행위를 하면서 상대방의 동의, 사정 변경을 인하여 당초의 부관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 달성이 필요한 범위들이 예의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근데 현재 10조 3항은 종래 판례와 다르게 뭐다?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규정을 했죠. 이 말 후에 하지 말라는 얘기죠. 종합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건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부담의 종합 부분에. 그 다음에 직권 취소와 직권 철회. 직권 취소와 직권 철회는 이것도 행정기본법에 의해서 하는데요. 자, 여기는 직권 취소, 직권 철회를 풀이하는 방법은 딱 하나. 이게 거기 18조 19조 때문에 그래요. 18조 19조 때문에 그러는데 뭐 한다? 여기는 침익적이냐 수익적이냐만 먼저 따지면 돼요. 일단 여기 풀이하는 방식이 이 처분이 이게 그걸 먼저 나눠주면 좋아요. 법적 성질론으로
침입적 처분이다, 수익적 처분이다. 그러면 침입적 처분일 때는요, 취소 사유가 있잖아요. 무조건 취소해야 돼요. 철회 사유가 있잖아요. 무조건 철회해야 돼요. 그런데 수익적 처분일 때는 공사의 비교역량을 합니다. 공사의 비교역량을 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첫 번째, 자, 본선도로 이용자들의 그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본선도로 이용자들의 민원 제기가 철회 사유냐, 철회 사유냐. 그러니까 여기 철회 사유냐 이거 했을 때 여기 있죠, 여기 문제의 소재에서 이게 가항상 철회인지 가항상 취소인지를 먼저 밝혀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부분 목차에 가항상 취소인지 가항상 철회인지 이걸로 목차를 잡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취소와 철회는 성질이 같은 거예요. 원행정 행위를 소멸시키는 행위예요. 성질이 같은 거예요. 그걸 왜 따지는지 이해가 안 돼요. 물론 18조, 19조로 법률 조항이 바뀌는 건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취소 사유 있으면 취소하는데 철회는요, 철회 사유 있다고 해서 바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관점의 차이는 있는데 꼭 그렇게 나눌 필요가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럼 왜 나누냐는 거예요. 금방 얘기했죠. 수익적 처분만큼은 취소나 철회 시에 반드시 공사의 비교 역량을 한다. 그럼 여기서 본선도로 이용자들의 이제 민원이 다수 제기되자 1년 후에 의리갑에 대하여 행한 도로조명허가 취소는 이 민원이라는 후발적 사정을 원인으로 도로조명허가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가항성 철회다. 그럼 이제 이게 19조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행정해보고 19조의 문제다. 그럼 갑이 도로조명허가 취소,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 철회이다. 그런 다음에 첫째 본선도로 이용자들의 민원 제기가 이 철회 사유냐 이게 그러면 철회는 무조건 사유가 있어야 되니까. 둘째 사유가 있다면 19조 2항 위반이야. 19조 2항이 뭐냐면 요건요 공사의 비교역량이에요. 철회 사유이죠. 도로조명 허가 당시에 민원이 심각할 경우에 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도로조명 허가의 대상이 된 본선도로 이용자의 도로정체 및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 등을 이유한 민원이 다수 제기되자 1년 후 갑에 대한 도로조명 허가를 취소한 것은 뭐다? 이건 사유, 철회 사유 맞다. 3호야. 그죠? 3호. 사정 변경 사유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 봤던 1호, 2호, 3호에 각 사유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이런 사안포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철회 사유는 있습니다. 옛날에 철부사 법중이라고 외웠는데 이제는 철회 사유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19조 2항 위반이냐 이게 그랬더니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제 판례를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침입적이냐 수익적이냐 이거 둘 나뉘는 거예요. 침입적 처분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 나누고 나서는 무조건 취소해줘야 됩니다. 자, 수익적 행정행위예요. 침입적 행정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수익적 행정행위는 취소, 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 세 가지 형식이 나오죠. 취소, 철회, 중지. 근데 중지는 없는 데 들어가 있죠. 취소, 철회,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수익적 행정행위를 침해, 철회,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면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성의 필요 또는 제3자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서 취소권 등의 행사는 어찌해야 된다? 지금 수익적 행정행위니까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성의 필요가 있어야 돼. 여기서 중대한 공익성의 필요도 나왔죠. 그다음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제3자의 이익이 나오면 취소 못합니다. 제3자 이익이 나와버리면 철회 못합니다. 이거는 보니까 공사의 비경량 이게 형량의 요소가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적 저거예요. 우위에 있어요. 제3자 이익이 나오면 절대적 우위입니다. 취소 철회가 제3자 이익이 있으면 못합니다. 취소사유 철회사유 있더라도. 근데 문제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 정당화할 만한 게 중대한 공익성이 필요다. 이건 거의 드물어요. 자, 그 다음에 이를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볼 때 공익성의 필요 등이 상대방이 있는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하나 허용될 수 있다. 여기도 정당화할 만한 게 또 나오죠. 여기도 정당화할 만, 여기도 정당화 이런 말이 나와요. 정당의 이런 대칭은 부당입니다. 부당, 타당하지 않다. 여기 부당해 정당. 자, 그 다음에 중대한 공익성 필요하고 비경량한데 이 중대한 공익성 필요하고 제3자의 이익이 나오면 이게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보다 더 크다라고 일단 인정하고 사안포섭하시면 됩니다.
도로주명 허가는 수익적 행정행위이다. 그런데 도로주명 허가 당시 민원이 심각할 경우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이제 조건을 부과하였으므로 가면 민원을 이유로 하는 취소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었죠. 그죠? 지금 이 행정처분할 때 이미 민원을 이유로 하는 예상이 가능했죠. 예견이. 그래서 의뢰 도로주명 허가의 존속성에 대한 신뢰는 부가치는 신뢰가 아니죠. 존속성, 신뢰. 따라서 도로주명허가 취소는 갑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할 만큼 강하다 이거. 따라서 도로주명허가 취소는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진짜 대박인데. 그래서 도로주명허가 처분 취소를 제기한 경우 그 인용은 가능하지 않다. 도로주명허가 취소 처분 취소를 제기한 경우 인용이 가능하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있잖아요. 흔히 여기 있죠. 보호가치 있는 신뢰죠, 신뢰.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은 이건 보호가치 있는 신뢰의 훼손입니다. 신뢰의 저하예요, 이거. 자, 그러면 우리 행정법 있잖아요. 행정법에서 말하는 신뢰가 뭐죠? 행정법에서 말하는 신뢰는 뭘까요? 자, 이 신뢰는 신뢰보호칙, 신의칙, 이거는요, 민법의 신의칙하고 행정법의 신의칙이 내용이 다릅니다. 같은 말을 썼는데 내용이 달라요. 자, 민법의 신의칙은 민법 제2조를 말합니다. 자,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조차 성실해야 돼. 여기 나올 때 권리의 성질대로 행사해라. 의무의 성질에 맞게끔 이행하라. 이게 신의칙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아, 제가 잘해야 되는데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너무 오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신의칙할 때 신의할 때 이거 의자 있죠, 이 의자. 신의할 때 이 의자 있죠. 이 의자라는 게 이 디카요신이라는 건데 원래 이게 그 관계 개념, 관계성 속에서 저쪽과 내가 관계를 제대로 맺으려면 저쪽의 성질에 맞는 성질이 나한테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의예요. 의롭다가 이런 뜻이에요. 의롭다 원래. 의롭다는 원래 이제 저기서 나오긴 했었어요. 이제 전쟁의 신 디케 거기서 나오긴 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신의칙은 민법의 신의칙은 권리의 행사는 권리의 본성에 맞게끔 해야 되고 의무의 이행은 의무의 본성에 맞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법 교재 보면 권리를 나누어요. 성질별로. 그 다음에 의무도 나누어요. 급부, 의무 이런 면에서 막 나누어요. 나눈 이유는 그렇게 나눈 의무대로 이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법에서의 신뢰는 그 얘기 아닙니다. 행정법의 신뢰는요, 두 개예요. 존속성 신뢰, 정당성 신뢰를 말합니다. 존속성 신뢰, 정당성 신뢰를 말해요. 정당성 신뢰, 이걸 말해요. 존속성 신뢰와 정당성 신뢰를 말해요. 그래서 이 신뢰의 대상이 뭐냐면 존속성이에요. 존속성. 그 처분은 앞으로도 안 바뀔 거예요. 존속성은 안 바뀔 거예요. 안 바뀔 거야. 그 다음에 정당성은 저건 앞으로도 계속 가는 게 마땅해 이런 뜻이에요. 마땅해요. 이건 마땅해. 이건 존속성은 안 바뀔 거야. 정당성은 마땅해. 그런데 이 신뢰는 이런 건 일단은 있다는 전제하에 있다는 전제하에 이것이 없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 없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 존속성은 처분의 성질로 합니다. 처분의 본성적 성질로 합니다. 본성으로. 그래서 처분이 가변적 처분. 원래 가변성을 갖고 있는 처분이라면 백날 존속성 신뢰해봐야 의미가 없다. 보호가치는 신뢰가 아니에요. 요건. 그 다음에 이 정당성은 뭐냐면요. 처분을 받게 된 동기를 말합니다. 처분의 발령 동기입니다. 발령 동기. 발령 동기가 국민 쪽에 즉 처분을 받은 사람 쪽의 은폐, 사실오인, 사실은폐, 기망 이런 걸로 처분을 발령시켰으면 정당성이 없어집니다. 요걸 입증하면 돼요. 이게 신뢰예요. 그럼 이게 행정법에서 말하는 신뢰예요. 이 가변성이 없으면 존속성 신뢰를 인정해줘요. 그 다음에 기망이라든가 사실은폐 이런 게 없으면 정당성 신뢰를 인정해 준단 말입니다. 아셨죠? 근데 지금 봤다시피 이 친구가 뭐 하고 있었어요? 민원이 있을 때 그래서 이걸 뭐라면 철회권 유보라 그래요. 이걸
철회권 유보가 있어버리면 이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요거 있죠, 이거 민원이 심각할 경우 허가를 취소했을 때 이걸 철회권 유보라 그래요. 취소는 뭐예요? 취소는 취소권 유보가 아니죠. 취소는 원시적 하자가 있을 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너 있잖아, 도로조명허가 그냥 줄게. 주는데 민원이 심각하면 취소할 거. 왜? 이거 철회잖아요. 원시적 하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이 후발적으로 민원이 심각하면 취소한다. 철회권 유보예요. 이 철회권 유보가 있게 되면 뭐가 없어져요? 전속성 신뢰가 인정이 안 된단 말입니다. 전속성 신뢰. 전속성 신뢰가 깨져요. 부가세 신뢰가 아니에요. 철회권 유보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신뢰 원칙을 저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원래 철회권 유보가. 그래서 도로주마가 취소는 갑이익을 불이익을 정당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19조 2항 위반이 아니다. 인용이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런 말들 참 중요합니다. 이거요. 신뢰가 뭔지 이제 아셨을 거예요. 이 신뢰는 행정법이 말하는 신뢰와 그 다음에 그 민법에서 민사 관계에서 말하는 신뢰가 완전히 다른 얘기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럼 헌법에서 말하는 신뢰는 똑같아요. 헌법에서 말하는 신뢰도 전속성 신뢰, 정당성 신뢰예요. 그게 법에 대한 신뢰. 그 법은 계속 이어져야 되고 바뀌면 안 되고 이러면서.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딱히 이제 다 똑같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나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똑같습니다. 결국 철회 사유가 있느냐, 한계 내에 있느냐, 수익적 행위니까. 그 다음에 그 밖에 이해 전환의 행정작용은 처구권이 있는데 처구권 이건 좀 샷할까요?